이 첫 번째 사건부터 좀 가슴이 아픈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입양한 2살 여아를 학대해서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 그 양아버지 사건입니다. 어제 구속 송치됐다고요? 네, 구속된 상태로 이제 검찰에 넘겨지게 된 건데요.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나가는 저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오전 11시쯤 입양한 자녀를 얼굴과 머리 등을 도구를 이용해 상당히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오후 5시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저렇게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피의자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대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만 답한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회초리가 손찌검으로. 자, 새로운 사실이 나왔죠? 네, 현재까지 한 번 학대가 아니라 6번 정도는 적어도 폭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폭행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나무 막대기, 일종의 등글개, 효자손 같습니다. 효자손 같은 물건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차츰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후에 최근에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직접 이 물건들, 구두 주걱 같은 물건으로 때렸고요. 그 다음엔 직접 머리나 얼굴을 향해서 손을 휘둘렀습니다.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의식을 잃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고요.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울어서 그래서 폭행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 이 2살짜리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짜리 이 영아의 이 평균 신장을 찾아봤더니 76에서 84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승희 의원님, 그 작은 아이들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말이죠. 구두 주걱 뭐 이런 걸로 참 이거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제가 되게 이렇게 충격받았던 게 아이를 길러보지 못한 집안이 아니라 이미 아이가 친자가 4명이나 있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쉽게 말을 하면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4개월 아이들은 우는 게 자기의 의사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걸 보고 그 우는 거를 달래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4명의 친자들로부터 분명히 배웠을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입양아가 잘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라는 의미는 우는 것 자체가 표현이고 그 우는 아이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아이가 우는 것 자체가 감정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조금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건요. 이들 부부가 아이를 때리고 나서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애가 잠든 줄 알고 바로 응급조치를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처가댁을 갔다 왔대요. 일단 양부의 설명에 따르면 진술입니다. 폭행 이후에 아이가 잠이 든 줄 알고 의식 없는 아이를 데리고 인근 처가댁에 1시간 가량 다녀왔고 이후 이제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앓는 소리를 하니까 그때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사실은 폭행이 지금 얘기로는 6차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반복됐을 걸로 보이고요. 예. 이 진술을 봤을 때는 폭행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폭행 이후에 어떤 아이의 상태 같은 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무감각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앓는 소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거고요. 일반적으로 폭행한 다음에 그냥 좀 우는 거는 아마 계속적으로 방치했던 게 아닌가. 지금은 중상해입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보통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아이가 살짝 울어도 병원으로 가죠. 열이 나거나 하면 워낙 반복이 저는 제 생각에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6시간 지나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이렇게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막 경기 나고 이러면 막 부모님들이 막 새벽에 애 그렇죠. 들쳐업고 막 병원 맨발로 달려가고 뭐 이런다는 얘기. 저도 아이 양육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숨소리만 조금 달라도 걱정이 돼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갔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예. 없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면 이건 사실은 상당히 반복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승 의원님 그럼 몰랐을까요 정말? 그냥 이거는 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자면 언제나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 자고 있더라도 제 자는 숨소리와 자지 않는 숨소리를 아세요. 그러면서 왜 안 자고 있니? 분명히 제가 안 잘 때는 그 숨소리를 아시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숨소리가 이게 자는 숨소리인지 아니면 자기 싫은 숨소리인지는 알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서와 인내와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하는 사랑 중에 하나인 배려, 이 배려가 분명히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양어머니, 양모, 뭐 양부야 저렇다 치고 양모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네. 사실은 양모도 문제가 됩니다. 학대를 했는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그 학대를 막지 않고 학대를 방치했을 때 아동학대 방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양모를 아동학대 방임죄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입니다. 특히 씻는 과정에서 멍자국 같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알죠. 혹시 때렸냐? 그럼 못 때리게 막든지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거 자체가 방임 혐의가 되고 이것도 수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의식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방임한 건지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그냥 뭐 맞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자, 우리가 지난주 이 소식을 다룰 때 친자녀가 지금 4명이 있는데 혹시 친자녀들한테도 손을 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사실 일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친자녀가 4명이 있는데 3명이 이제 학대 경험이 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 초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초등학생이 있는 자녀 3명의 발바닥을 도구를 이용해 때린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학대를 받았던 피해를 입었던 그 입양 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승 의원님, 박 변호사님 두 분 중에 아무나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도 또 입양을 했던 이유가 뭘까? 혹시 아파트 이 청약 이런 거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이런저런 좀 궁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입양하는 당시에 제가 그 첫날 이 방송을 하게 돼서 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아마 가정 형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집안이었고 입양을 할 때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떻고 이 사람에서 아이들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듯해요. 그리고 입양을 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아이가 굉장히 측은지심이 생겨서 입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입양을 할 때 꼭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갈 수 있는 집을 찾아주는 거지 내가 아이를 찾아서 그 집에 아이를 맞추는 게 아닌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입양 시스템은 아이를 그 집에 맞추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중심으로 입양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분명히 입양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으면 과감하게 아이를 다시 파양시킬 수 있는 국가의 후견적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론적이지만 보육원에서 잘 크고 있던 아이를 데려온 게 오히려 이 아이한테는 더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